안녕하세요, 세법전사입니다. 오늘은 회계사무실 수수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너무 웃겨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데, 제가 세무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하면 인스타에 세무사 관련된 광고가 많이 뜹니다. 88,000원까지는 봤는데 66,000원에 광고를 하고, 아니 심지어 33,000원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가 뜨면 한번 눌러도 보고 보기도 하는데, 부가세 몇 프로 이상 줄일 수 있다, 뭐 이만큼 우리한테 맡기고 있다, 3개월 기장료가 공짜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66,000원이다, 뭐 이런 광고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가격이 낮은데 어떻게 더 잘해줄 수 있는지, 더 절세를 해드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세무사 형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곳에 맡기고 있다가 이간해온 업체 보니까 다 물장부다, 개발 세발 해놨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부가세를 몇 프로 이상 줄일 수 있다? 아니, 세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줄입니까? 만약에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부가세는 세법의 적용이고 뭐고 감면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정해진 거, 카드 쓴 내역, 세금계산서 넣고 빼고 해서 세금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몇십 프로나 더 적게 나오냐?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비교점을 세무사로 한 건지 아니면 일반 개인이 혼자 한 건지, 그 비교점을 말을 하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꽤 크더라고요. 개인 혼자 하더라도 그 정도로 차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 혼자 하는 게 저희가 신고할 때보다 더 적게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넣지 말아야 할 것까지 개인들이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수치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수료가 싼데 더 잘해준다? 인건비는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갑니다. 그럼 기장료도 올라가야 돼요. 직원 한 명 기준으로 수수료가 10만원일 때 50개 할 거를 6만원이면 약 100개 정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사람인지라 50개도 실수를 하는데 100개라고 실수를 안 할까요? 사실 50개 정도 넘어가면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생각보다 이것저것 할 게 많고 업체가 많다 보면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계사무실에서 직원한테 한 50개 정도만 업체를 주는 겁니다. 그건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30개 주는 회계사무실도 있고 50개, 60개 주는 경우도 있는데, 100개 넘어가는 경우를 제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인건비가 올랐는데 수수료가 싸게 들면 한 사람당 해야 될 양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잘해줄까요? 못해줄까요?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저는 제가 특출난 세무사라고 생각 들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그런 사무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보다 훨씬 잘 나가고 정말 롤모델로 삼을 정도로 잘하는 세무사님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은 세무사 대상으로 강의도 하시고 제가 그 강의도 듣고 그래서 너무 멋져 하시는 세무사님들이 있는데, 그런 세무사님들은 절대 수수료를 싸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싸다고 잘해준다, 개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잘하는 세무사일수록 수수료는 올립니다. 근데 거기에 맡기는 대표님들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싸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3만원? 아니 그래 6만원까지야 내가 어찌어찌 말을 하겠지만, 3만원이면 한 사람당 뭐 거의 150개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절대 못해요. 절대란 말은 없죠. 할 수 있어요. 그냥 통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냥 매출, 비용, 빡빡빡 그런 게 있어요.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개판으로 신고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연락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연락이 올 겁니다. 똑같이 시험 쳐가지고 힘들게 자격증 딴 만큼 우리 암묵적인 기장료의 룰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본인들 세무사 아니에요? 근데 왜 사무장처럼 영업을 하세요? 싸게 해주겠다, 잘해주겠다, 뭐 내가 더 절세해주겠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서 나온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양심껏 좀 영업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그곳에 노출이 되기 위해 영업하는 부분, 광고하는 부분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 스타트가 해움이라는 법인이었는데, 저는 해움에 대해서 뭐 썩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회계사무실은 기술자가 있었고 그 기술자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는데, 해움에서는 수수료를 깎지는 않습니다. 낮추지는 않고 거기에 맞게 적정 금액을 지키기 때문에 도를 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에는 뭐 리스펙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영업해볼 거라고 수수료 낮추면서 세무사 얼굴은 또 나오지도 않아요. AI 쓰거나 하시는데 제발 그런 행동 안 했으면 저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세무사님이 많을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세무사님도 많을 텐데 우리의 시장과 우리의 밥벌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격으로 후려치시면 밑에 후배들도 힘들고 또 세무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끼리의 암묵적인 룰, 세무사 수수료가 공인중개사처럼 측정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암묵적인 룰이 있잖아요. 그런 암묵적인 룰을 지키면서 이 업계에서 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 우리도 최고치는 없지만 최저치는 맞추어가지고 기장 업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가격을 후려치면서 영업하는 세무사님인지 아니면 세무사님 이름을 빌려서 뭔가 영업을 하는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개판이 되어가고 있는 회계사무실의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절대 그런 싼 곳에 맡기지 마십시오. 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본인한테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맡기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